365일 통증과 전쟁 중인 김귀란, 민순애 씨.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제가 관절이랑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소염제, 안정제까지 달고 살고 있거든요. 하루라도 안 아프고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전신 관절 건강 비상 김귀란 도전자. 요즘처럼 비 오고 덥고 한 날씨에는 퉁퉁 붓고 욱신거리는 게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고지혈증 또 고혈압도 생기고 대체 왜 이러는지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관절과 혈관 건강까지 민순애 도전자. 두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지 다각도의 검사와 함께 오맥 지수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먼저 김귀란 도전자의 결과는 워맥 지수라고 저희가 이제 평소에 통증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체크하는 점수가 있는데 지금 83점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셨어요. 평소에 뭐 불편감을 느끼시거나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좀만 걸어도 이 무릎이 관절이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고요.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단 누워서 한번 네. 체크를 해볼게요. 예. 지금 무릎이 봐도 한눈에 봐도 부어 있고 혹시 열감도 느껴지시나요? 평상시 무릎에 뜨끈뜨끈하고 열감이 느껴지고 많이 아파요. 이렇게 무릎이 붓고 욱신욱신거리고 통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을 한번 굽혔다 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우. 염증 때문에 통증도 있고 네. 이제 우리 관절에 변형이 생겼기 때문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제 관절 간격도 좁아져 있고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 변형도 생겨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관절염을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 거의 한 3단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여기저기 불편하신 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진통제에 소염제에 안정제까지 달고 사는데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두통까지 생겨서 정말 힘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관절염 환자분들의 편두통 발생 위험도가 일반보다 한 3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원인이 뭐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든지 아니면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척추나 목 같은 관절이 좋지 않아도 만성 두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귀란 도전자. 통증 지수 높음. 더구나 총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수치 모두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한편 민순애 도전자의 검사 결과는 워맥 검사라고 평상시에 내가 통증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셨는데 예. 67점이 나오셨고 이거는 꽤 높은 점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관절의 통증을 좀 느끼셨어요? 예, 엄청 오래됐어요. 50대 초반부터 그렇게 아프기 시작을 했으니까 젊은 나이부터 저도 관절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도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붓고 이제 통증이 있어요. 그래 설거지를 하거나 이제 걸레 같은 거 짤 때 많이 이제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데 곤욕스러워요. 오늘 엑스레이 검사하신 걸 보면 이렇게 관절 사이도 좁아져 있고 네. 이렇게 관절의 뼈에 변형도 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관절도 굉장히 좁아져 있죠. 지금 정도의 단계면 한 3단계 정도가 되세요. 우리가 이제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증을 거의 잘 못 느끼게 되는데 통증을 이렇게 느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내에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시작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민순애 씨. 관절 통증 지수가 높았고 체내 염증,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모두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에서 두 분 모두 무릎 관절을 비롯해서 척추, 목 관절까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관절염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이 우리 관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신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당뇨병이나 각종 심내혈관 질환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당뇨병 환자의 약 62%가 관절염을 앓고 있고 뇌졸중 발생률은 약 3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통증 없이 두 다리로 얼마나 잘 걷느냐가 전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 개선이 시급한 두 사람. 방법은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노화하는 원인은 바로 연골 속 주요 성분인 콘드로이친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연골의 마모 속도를 감소하는 등 연골을 보호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섭취를 통해서 보충해 주는 것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콘드로이친을 투여했을 때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의 지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손실률 역시 대조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 통증을 잡아라! 김귀란 도전자! 일상 속 스트레칭과 녹색 채소 식단, 콘드로이친 섭취를 병행하기로 했고요. 민순의 도전자! 자전거 운동과 함께 맵게 먹는 식습관 개선, 콘드로이친 섭취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14일에 도전이 시작되고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실천하기 시작한 김귀란 도전자. 도전 3일차. 오늘은 또 어떤 운동을 할지. 자, 자세히 보니 테니스공을 이용한 운동 중인데요. 테니스공 2개를 등 뒤에 댄 뒤 공을 굴리며 내려가면서 천천히 스쿼트 자세를 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도전 시작 후 챙겨 먹는 이것, 바로 콘드로이친인데요. 더 늦기 전 이제라도 관절 건강을 되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죠. 도전 5일차. 오늘은 친한 지인과 함께 집 앞 산책로를 찾았습니다. 아,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 무릎이 아파서 내가 못 걸었는데 한 10분 정도 걸으면 좋다네. 그렇지, 무릎 아파도 응. 매일 걸어야지. 통증 때문에 운동은 꿈도 못 꿨던 김귀란 도전자.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활동량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나 한번 따라 해봐. 그래. 한 10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줘. 뻣뻣해진 무릎 관절을 풀어주며 통증 완화에 도움되는 동작이라고요. 통증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김귀란 도전자 파이팅입니다. 그날 오후 브로콜리나 시금치 등 녹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체내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요. 언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잠깐만. 식사 후 꼭 챙기는 것이 있었으니 지인과 함께 콘드로이친을 섭취합니다. 요즘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데 도전 전에 비해 무릎 움직임이 편해진 모습.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연골이 마모되고 손상되면 뼈와 뼈가 맞닿아 염증을 유발하고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콘드로이친이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 연골 세포가 감소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연골 세포 사멸을 유도한 뒤 콘드로이친을 투여했을 때 연골 세포 사멸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염을 진단받은 그룹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 통증이 약 4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엔 민순의 도전자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최근 시작한 운동이 하나 있다는데요. 헬멧까지 완벽하게 세팅 후 집을 나서는 민순의 도전자. 바로 하루 1시간 자전거 타기에 도전 중입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 운동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 게 무릎 관절에 좋다고 해서 조금씩 타보려고 해요. 자전거를 타기 전 안장의 위치도 꼼꼼히 체크를 하는데요. 저처럼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안장 위치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페달을 밟았을 때 다리가 쭉 뻗어야 무릎에 무리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신나게 출발해 봅시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공원을 찾은 민순의 도전자. 자전거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고 무릎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잘할 수 있는 운동을 하니 즐거움도 2배랍니다. 자전거를 타고 난 뒤에는 빠뜨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콘드로이친이에요. 이거 먹고 나서 시리고 아픈 게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걷거나 운동할 때도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 관절의 평균 간격은 유지가 되고 최소 간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전 11일차. 오늘은 또 뭘 하나 봤더니 오호라, 종이컵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놓고 무릎을 높이 올렸다가 내려놓기. 요즘처럼 장마철에는 밖에 잘 못 나가니까 집에서라도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이컵 운동법. 식단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의 메뉴 저염 비빔밥이 준비되는데요. 각종 채소를 넣은 뒤 고추장 대신 이 간장을 넣어요. 평소 맵게 먹던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민순의 도전자. 이때 뭔가를 찾는 모습인데요. 바로 노란 고무줄. 오므렸다가 폈다가 무한 반복. 손 관절도 좋지 않은 민순의 도전자. 손가락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되는 방법이랍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서 펴는 것도 힘들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도전 전에 비해 일상에서 느꼈던 손 관절 통증이 개선된 모습. 실제 손 관절염이 있는 그룹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 통증 및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관절 통증을 잡기 위한 14일의 도전. 꾸준한 운동과 함께 영양소 풍부한 식단, 콘드로이친 섭취까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14일의 여정이 종료가 되고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먼저 귀란 씨의 검사 결과는 김기란님은 2주 동안 지금 가장 많이 변한 건 워맥 지수인데요. 지난번에는 83점이 나왔고 네. 이번에는 57점이 나왔어요. 무릎 한번 굽혔다 폈다 해보시겠어요? 제가 각도를 한번 재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관절 가동 범위가 100도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오늘은 한 120도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만큼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찍은 거고 이게 요번에 찍은 건데 2주 만에 관절 간격 변화가 생기기는 좀 어려운데 더 나빠지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연고를 어떻게 노후까지 잘 아껴 쓰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귀란 씨. 관절 통증과 체내 염증 수치가 개선, 총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로 확인됐습니다. 민순의 도전자의 검사 결과는 민수혜님 2주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워맥 지수가 지난번에 검사했을 땐 67점이었고 오늘은 40점으로 점수가 꽤 줄었거든요. 요즘 통증은 좀 어떠세요? 요즘은 뭐 자다가 아파서 깨고 그러는 게 조금 줄은 것 같아요. 통증이 이제 줄었다는 것만 해도 꽤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거든요. 지난번에 측정했을 때는 무릎 관절 가동 범위가 한 110도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오늘은 재니까 한 120도 정도 나오세요. 지난번보다는 좋아지셨네요. 오늘 엑스레이 검사한 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찍은 엑스레이고 이게 이번에 찍은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관절 간격은 더 좁아지거나 하는 변화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혈액 검사했는 거에서 염증 수치도 줄었고요. 이렇게 염증을 관리를 잘 하면 관절염으로 인한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합병증들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민순혜 씨. 관절 통증 지수와 체내 염증,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개선됐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콘드로이친. 섭취 시 보행 속도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분 모두 2주 전에 비해 관절 통증 지수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관절 가동 범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증 없이 두 다리로 걷고 뛰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2주 동안 열심히 노력했더니 통증도 많이 줄었고 뻣뻣하던 다리도 부드러워져서 너무 기뻐요.